자, 이제 다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면도까지 다 그릴 거예요. 요거 끝나면 내일 천장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면도까지 다 만들 겁니다. 자, 인면도는 어딜 만들 거냐면요. 인면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각실마다 그리잖아요. 가장 넓은 부분이 여기 거실 겸 주방 겸 식당 이렇게 LDK 구조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인면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요거 인면 기호 보신 적 있죠? 지난주에 한쪽만 그리면 동그라미에서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만약에 이쪽이 A면이면 요렇게 A면, 한쪽만 그리면 요렇게 A면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A, B, C, D 다 그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네 군데를 다 그릴 거예요. 알겠죠? A, B, C, D를 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그릴 거니까 요렇게 사방으로 다 그리는 표시가 요 인면 기호예요. 자, 인면 기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갑시다. 자, 이제 문자선으로 바꿔주세요. 레이어를 문자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쪽 부분에 네 군데를 그릴 거니까 서클 C 이거는 뭐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스케일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정도 만들 거냐면 반지름 한 25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250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문자선으로 해주시고 서클 250 정도 해서 지름 500짜리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폴리곤으로 할게요. 폴리곤 명령어 POL 엔터 사이드 개수 4개예요. 4엔터 하신 다음에 이쪽 원에 가까운데 바깥쪽에 갖다 대시면 여기 십자선 생기죠? 요 십자선에 찍어주시고 원의 외접이죠? 원의 외접이죠? 어바웃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붙죠. 바깥쪽으로 붙죠? 어바웃 누르시면 그 다음에 십자선 거주시고 이렇게 십자선 거주세요. 십자선 거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솔리드 넣을게요. H 엔터 여기 솔리드 눌러주시고 요 바깥쪽으로 솔리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로테이트 할게요. 로테이트 R로 45도 센터 찍고 45도 돌려주시면 요게 인면 표시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글씨 있죠? 여기 100짜리 글씨, 여기 100짜리 글씨, 요 100짜리 글씨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 갖다 놓으시고, 이쪽이 A면이에요. 그래서 A, 여기 A면 이렇게 글씨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눈대중으로 잘 갖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요게 인면 표시예요. 요 네 방향으로 그리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면 표시를 해주시고 얘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게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위치 센터에다가 잘 보이도록 배치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자, 도면 보시면서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쪽으로 가셔서 요거는 누가 봐도 요거는 빠이자고 누가 봐도 요쪽은 아일랜드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도 누가 봐도 여기는 개수대로 보이고요. 그런데 요거는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일일이 다 표시하실 필요 없어요. 글씨가 지시선이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쪽은 상부장이라고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선 빼겠습니다. 자, L이 이렇게 해주시고 L이 빼주시고 이쪽에서 뺄게요. 여기서 빼주시고 적당히 오른쪽으로 꺾어주시고 엔터. 상부장 엔터. 여기 상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위치 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세탁기가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세탁기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L이 여기다가 지시선 뺄게요. 찍고 요런 거 OIR 딱 맞춰주고 얘가 너무 짧으면 도트가 안 생겨요. 또 빠질 때까지 빼주시고 찍고 오른쪽 찍고 엔터. 세탁기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빼줘야 돼요. 여기는 일직선으로 뺀 다음에 요건 선반이에요. 선반. 요 선반이잖아요. 그죠? 선반 표시 빼줘야 돼요. 그래서 L이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빼주시고 안 꺾을 거니까 엔터 2번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선반이라고 쓸게요. 선반. 이렇게 해서 요 글씨랑 요런 것들 잘 이쁘게 이렇게 잘 배치해줘요. 겹치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잘 표시해줘요. 글씨가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하지만 요거는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신발장이죠? 현관장이기도 하고요. 신발장 할게요. 그래서 L이 여기서 뺄게요. 여기서 찍고 이 지시선 그러니까 도트 빠질 때까지 빼주시고 오른쪽으로 꺾고 엔터. 신발장 빼주시고 요런거 글씨나 이런거 고려해서 이쁘게 배치해줘요.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선반, 세탁기, 상부장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쪽에 가면 요거는 젠다이고 요거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알겠죠? 아는데 얘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거울장이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욕실장 또는 거울장 쓰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좁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뺄게요. 그래서 L이 이런 거 다 겹치면 안 돼요. 요런 거 가구 같은 거 겹쳐서 지시선 쓰지 않습니다. 자, L이 여기 사이로 이쁘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고 엔터. 거울장, 욕실장 뭐 둘 중에 하나 쓰세요. 거울장, 욕실장 뭐 둘 중에 하나 써세요.
이런 거는 안 써도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옷장이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모두 옷장이고 일반인들도 봐도 얘가 옷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옷장이에요, 옷장. 이런 거는 뭐 물론 이게 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높은 가구 표시는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시고 이제 실 표시할게요. 실 표시할게요. 여기는 두 가지예요. 실 표시 하든지 아니면 번호나 어떤 표시로 1번, 2번, 3번 써준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범례를 만들 거예요. 이 범례에다가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쪽에다 다 적어주셔도 되는데 원래 스탠다드는 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실 표시. 룸 표시 있죠? 룸 표시 할게요.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는 리빙, 다이닝, 키친. 그 다음에 이쪽은 룸이에요. 룸인데 주 용도가 지금 저는 베드룸이에요. 그래서 베드룸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욕실이에요. 욕실인데 자 변기랑 세면대만 있으면 토일렛이에요. 용어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변기랑 세면대가 있으면 토일렛이에요. 그 중에 샤워대나 욕조가 들어가면 바스예요.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은 레스터룸이에요. 이 용어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공용 화장실을 레스터룸이라고 해요. 토일렛이라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 샤워대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바스룸이에요. 좋아요. 샤워대가 들어가든 욕조가 들어가든 어쨌든 씻을 수 있는 곳이 들어가면 바스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다가 여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입구니까 엔트런스입니다. 그냥 적는 게 낫겠네요. 속도가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쓰세요. 여기 엔트런스 얘가 현관이란 뜻입니다. 외워요. 얘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외워줘야 됩니다. 엔트런스 현관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거실이 리빙이에요. 리빙 이거 리빙, 다이닝, 키친을 다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L.D.K라고 쓰는 거예요. 리빙, 다이닝, 키친. 그래서 거실, 다이닝이 식당이고 식당, 그 다음에 주방을 이렇게 합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베드룸은 침실을 얘기하는 거고 베드룸, 마스터룸은 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방이 아니고요. 여기는 침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실, 뭐 드레스룸이라면 뭐 베드 앤 드레스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바스룸이에요. 그래서 바스룸, 룸입니다. 여기는 욕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씨 크기는 조금 더 크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잡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얘는요, 우리 모양 글씨 만들었죠? 모양 글씨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 현관부터 쓸게요.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엔트런스라고 써주시고 얘는 모양 글씨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스타일을 모양 글씨로 바꿀 거고 글씨 크기는 조금만 더 키울게요. 120 글씨 크기는 20만 더 키워서 120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방향키로 딱 중간에 배치해 주시고요. 이쪽에다가 박스를 채워 줄게요. 박스를 이쁘게
너무 짧지도 너무 꽉 차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이쁘게, 너무 크면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잘 채워주시고, 이렇게 출입구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5화열 맞춰요. 웬만하면 5화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막 이렇게 쓰면 안 이쁘잖아요. 막 여기 썼다가 막 이런 거 여기 썼다가 막 이런 데 썼다가 하면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그죠? 요런 실 같은 것들 표시를 할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5화 열 뭐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해서 높이를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실도 좀 웬만하면 좀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를 가는데 요 밑에 같이 갈 때 요거 밑에 보시면 천장 높이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장 높이를 표시할 거예요. 천장 높이요. 여기 천장 높이는 지금 얼마예요? 2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천장 높이가 2600이에요. 여기 현관은 아래쪽으로 5cm 내려가 있어서 2650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2400이고 천장 높이가 이쪽은 2450입니다. 갈게요. 자, 그래서 얘를 같이 갈 거니까 요거는 글씨 일반 글씨예요. 여기 100짜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쪽에 갖다 붙여주시고, 요 프린트 보세요. 여기는 천장 높이가 CH, 천장 높이가 2650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 씁시다. CH 땡땡 2650, 이렇게 2650이고, 얘가 이렇게 중간에 중간으로 잘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얘가 왼쪽 정렬이 됐든, 보세요, 왼쪽 정렬이 됐든 가운데 정렬이 됐든 얘를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모두 통일해주세요. 저는 여기 이번에는 중심에 중심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복사할게요. 카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직교로 여기 중간 정도로 가고, 얘도 이렇게 가시고, 얘도 아래로 복사할게요. 카피, 이렇게 딱 5화열 맞춰서 딱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중간 정도로 이렇게 맞출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세요. 자, 이렇게 딱 5화열 딱 맞춰가지고 숨막히게 5화열 딱 맞춰가지고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지워주시고, L.D.K LDK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중간 정도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천장 높이가 몇이에요? 2600이죠? 그죠?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죠? 2600으로 잘 맞춰서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CH가 2600이에요. 침실은 200 낮아요. 이건 거실은 좀 천장이 높고요. 침실은 천장이 좀 낮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CH 2400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도 이름을 바꿔줄 건데, 얘가 너무 길잖아요. 그쵸, 여러분? 룸이 좀 길면 줄임말이 R.M이에요. 룸의 줄임말이 R.M이에요. 그래서 얘 너무 기니까, 공간도 작고 너무 기니까
bedroom bed r.m 그래서 bed r.m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도 굳이 줄이지 마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고, 요 천장 높이가 2400이니까 얘도 2400으로 바꿔줍시다. 여기는 공간이 되게 협소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수직 수평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어쨌든 비어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잘 갖다 놔 주시고, 이쪽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에 잘 갖다 주시고, 얘도 천장 높이가 마이너스 5cm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CH가 2450일 거예요. 맞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줄임말이 R.M이에요. R.M, 룸의 줄임말이 R.M이에요. 그래서 바스 R.M 쓸게요. 바스 R.M 써주시고, 얘도 이렇게 위치 바꿔주시고, 여기도 아래로 5cm 내려가요. 그래서 245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깔끔하게 문자까지 완성이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갈까요? 네, 여기까지 좀 재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욕실 천장 하이트 2650. 아니요, 여기 2400으로 할 거예요. 아, 여기 욕실 천장은 너무 높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실 그 실내 기준으로, 방 기준으로 5cm 낮춰서 할 거예요. 거실만 높아요, 거실만. 네. 자, 됐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감 재료 표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기호 표시 갈게요. 자, 저는 또 카피를 해서 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표시는 안 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리젠드를 작성할 거예요. 리젠드라는 건 목록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공급 면적이 뭐냐면요, 공급 면적이 전체 면적이에요. 이런 거 있죠? 공용시설까지 포함되는 거, 복도, 계단 뭐 이런 거 포함되는 거 있죠? 거기 이제 공용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이란 건 실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안쪽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공용 면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이는 공용 면적은 이런 거 포함이에요. PS 모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공용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이라는 건 실제 요 벽 쪽 안쪽으로 쓰이는 공간 있죠? 실생활에 쓰이는 공간 있죠?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 들어가면 그때 자세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요거를 측정하거나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면적 산출 있죠? 요 면적 산출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쪽에 리젠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목록표 작성이에요. 자, 목록표 작성입니다. 목록표입니다. 목록표를 건축에서는 목록표를 이렇게 쓰면 목록표라고 안 쓰고요. 범례라고 씁니다. 범례라고 씁니다. 범례표라고 쓰지 않고 범례라고 씁니다. 건축에서는. 자, 그리고 영어로 레전드가 아니라 리젠드예요.
이게 같은 단어죠? 리젠드예요. 리젠드가 목록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목록표에는 요걸 쓸 거예요. 우선 룸 이름, 실 이름, 그 다음에 재질이 들어가야겠죠? 마감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측정하는 거를 공부해 보고 표시를 해 보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자, 우선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몇 개 필요해요? 실이 몇 개예요? 지금 현관은 보통 현관까지 포함인데 이번에 연습이니까 현관 따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현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마감재가 다르니까 마감재 다르게 해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LDK, 그 다음에 침실, 그리고 욕실. 그래서 실이 4개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들어갑시다. 자, 프린트 보시면서 갑니다. 우선 공급 면적이랑 전용 면적은 안 할 거고, 여기 2칸이랑 6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행이에요. 행이 6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열이 몇 개 만들어지나요?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표 만들기 명령어 뭐예요? TB, 테이블이었죠? 자, 그래서 테이블로 만들어 봅시다. 요쪽에서 만들어 볼게요. 요 사이즈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까지 갑시다. TB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가 뜹니다. 우선 열이 몇 개예요? 열이 지금 컬럼즈입니다. 요 컬럼즈가 3개죠? 요 컬럼즈가 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개 입력해 주시고, 컬럼즈가 3개 입력해 주시고, 여기 위드스는 우리가 스케일이 있으니까요. 1000 만들어서 늘리고 줄이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1000 정도 만들어 주고, 길면 줄이고, 좁으면 넓히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2개가 생기잖아요. 기본 타이틀이랑 제목글이 있잖아요. 그 중에 데이터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6줄 만들 거니까 그대로 4를 유지해도 돼요. 4를 만들면 플러스 2개가 해서 6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4 유지할게요. 4 로우즈. 그 다음에 여기 퍼스트 셀을 모두 일반표로, 밑에 보시면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 기억나시죠? 일반표로 데이터, 여기도 데이터로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요. 그 다음에 우선 되게 짧겠죠? 우선 이쪽에 찍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질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세요. 왜냐면은 와이드는 1000인데 높이는 한 10, 20 뭐 요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셀을 누르는 거죠? 셀을 한번 딱 누르시고, 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주시고, 요 6개를 다 잡아주신 다음에, 자, 컨트롤 1번 저는 특성창에서 여기 알 수 없음으로 나오죠? 여기 셀 하이트가 문자 크기가 100이니까 여기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한 2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서 200 곱하기 60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셀의 높이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 200으로 맞춰 볼게요.
너무 크면 줄이면 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셀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셀을 합칠 거예요. 위에 셀은 합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잡히죠. 그러면 위에 보시면 요거 머지 셀 있었죠? 요 머지 셀 눌러주시고 머지 홀 눌러주시면 요렇게 묶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씨 좀 쓸 건데 얘는 타이틀이니까 조금 더 굵은 글씨로 쓰고 이쪽은 모양 글씨 쓸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 120으로 쓸게요. 글씨 크기가 기본이 100이니까 120으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이쪽에 밑에 보시면 컨텐츠에 텍스트 하이트가 4.5잖아요. 여기서 120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리젠드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의 중심이니까 얘를 클릭해 주시고 이쪽에 특성창에 얼라인먼트를 탑 센터가 아니다 미들 센터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글씨 스타일을 굵은 글씨로 쓸게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셀 있죠. 여기는 이제 매테리얼 재질을 써야 되거든요. 재질. 요 재질이 좀 이렇게 글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2배만 한번 키워볼까요? 2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 셀 하나 가운데 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여기 셀 위드스를 한 2000까지 키워볼게요. 너무 기나? 우선은 좀 유지해 볼게요. 요렇게 가서 붙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정도 쓸게요. 요 정도 쓸게요. 요렇게 2000 정도 해서 우선 써보고 유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룸이라고 쓸 거고 이쪽은 매테리얼이라고 쓸 거고 이쪽은 에어리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0이에요. 100 일반 글씨 높이 100.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1번 여신 다음에 이쪽에 글씨 높이를 100으로 맞춰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탑 센터가 아니라 위치가 미들 센터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룸이라고 적으세요. 자, 얘는 모양 글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양 글씨로 바꿔주시고 얘를 모양 글씨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옆에 V 요 위에 세 칸을 VV로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매테리얼이라고 적을게요. 매테리얼 재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면적이란 뜻이에요. 에어리어라고 쓰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글씨가 100이 아니라 글씨를 조금 더 줄여서 쓸게요. 알겠죠? 글씨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범례표는 일반 도면보다 조금 작게 더 그립니다. 알겠죠? 너무 크게 안 그려요, 여러분. 범례표는 조금 더 작게 그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을 필요는 없고요.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엔트런스랑 뭐 LDK, 베드룸, 바스룸 순으로 적을 거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글씨는 80으로 적겠습니다. 일반 글씨로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탑 센터가 아니라 미들 센터로 쓸 거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엔트런스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V, V.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네 개를 잡아주시고, 저처럼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요 네 개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C 옆에 컨트롤 V 옆에 컨트롤 V 하면 다 붙여넣기 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이름 바꿀게요. 이쪽은 L.D.K L.D.K 이쪽은 베드룸 바스룸 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고요. 여기까지 쓰고 얘를 오른쪽 하단에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여기 오른쪽 하단에 갖다가 붙여주시는데요. 얘도 앞에 들어와 있잖아요. 보세요. 얘가 표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드랍 오더 DR 그래서 백으로 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 마감재 표시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면적 산출하고 해치 넣고 출력하고 식사 가시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바꾸면 안 되지. 글씨 높이 안 나오네. 여기를 클릭하고 세트 그다음에 이거 합치고 싶어요. 여기서 글씨를 여기서 120 클릭하고 120 그리고 얘가 글씨를 써봐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리젠 DM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중심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중심의 중심으로. 근데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가 얼라인먼트가 딱 센터로 위쪽 센터로 돼 있죠. 얘를 미들 센터로 중심의 중심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컨텐츠 있죠. 컨텐츠 있고 텍스트 스타일이 있죠. 얘를 부분 그다음에 얘는 100으로 쓸 거예요. 조금 더. 하나 딱 클릭하고 여기서 텍스트 텍스트에서 100으로 다시 찍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중심이니까 여기를 원하는 것들을 탑 센터가 아니라 미들 센터로 바꿔주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루미너를 써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모양 글씨를 쓸 거니까 여기 보면 텍스트 스타일을 모양 글씨를 가지고 얘를 컨트롤 C 여기다 붙여놔요. 여기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 바꿔도 돼. 엔터 눌러도 돼. 에어리 명제 엔터 이렇게 눌러주고 밖을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80으로 쓸 거니까 여기를 80으로 바꾸고 얘도 여기서 이들 센터로 가지고 여기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엔트러스 되죠. 이렇게 하나를 써줘. 하나를 쓴 다음에 얘를 또 설정해야 되니까 얘를 컨트롤 C 여기다가 붙여놓을까. 컨트롤 V 여기다가 붙여놓고 우선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옆에도 또 설정해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여기도 컨트롤 C 붙여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컨트롤 V 우선은 글꼴을 다 맞춰놓고 ESC 키로 여기 중간에는 마감재를 써야 되니까 좀 길 거 아니에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셀 위드스가 1000이잖아요. 얘를 2000
왼쪽 정면이잖아요. 나머지는 오른쪽 정면, 중간 정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이거 4개 잡고 얘는 여기 얼마 있는 거를 미들 이라고 했죠. 왼쪽 정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고 여기 무드로 여기 끝에 갖다가 붙여야 돼요. 얘가 앞에 있으니까 선의 대체 순서는 드라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니까 백이죠? 빼고 이렇게 뒤에 할 거예요. 저장해 주실게요. 저장하고 네. 박스 클릭하시고 옆에 보시면 체크 뜨잖아요. 박스. 그다음에 박스로 레몬 클릭하고 그대로 들어주고. 자, 이번 시간에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쪽에다가 요거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출입구는 타일을 써볼 거예요. 타일을 써볼 거고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는 아까 지난번 한번 적어봤는데 지정이라고 앞쪽에 한글로 써주셔야 되고 타일 그 다음에 마감이라는 요 순서를 지키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정의 건축 약어가 appointment, 그래서 APP.이에요. 앞쪽에 APP가 무조건 붙어요. 지정. 그 다음에 타일이면 타일 마감재를 써주시고 마감이 finish예요. finish. 그래서 fi.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점을 붙여주셔야 돼요. 점이 2번 나와요. app. 타일 finish. 이렇게 씁니다. 갈게요. 자, 프린트 보면서 쓰세요.
자, 우선 출입구는 타일이 200 타일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여기요. 얘가 지금 왼쪽 정렬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를 바꿔주고 시작할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 4개 잡아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 4개 잡아주시고, 여기 얼라인먼트를 미들 레프트로 바꿔주세요. 미들 레프트.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정렬해 주시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한 칸 띄기 하고 할게요. 한 칸 띄기. 한 칸 띄기 하고 app 점 타일이에요. 그래서 타일 가로 열고 200 곱하기 200 가로 닫고 피니시 점이에요. 지정 타일 200 타일 마감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 눌러요. 엔터 누르면 밑으로 가시고 한 칸 띄기 하시고 이번에는 우드를 쓸 거예요. 우드 원목 마루 우드 플로워링이라고 합니다. 플로워링이 마루란 뜻이에요. 플로워링이라는 게 마루란 뜻입니다. 마루. 자, 그래서 쓸게요. app 점 지정 우드 원목 마루 우드 원목 마루 플로워링입니다. 플로워링이 원목 마루예요. 그 다음에 피니시 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똑같으니까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밑에도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밑에는 바스룸은 300 타일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타일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300 곱하기 300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넓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기 너무 넓으니까 보세요. 자, 여기 넓어요. 그래서 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여기 남으니까 굳이 여백 줄 필요 없으니까 여기 셀 위드스를 한 1800 뭐 이렇게 줄여봐요. 자, 여기 셀 클릭하시고 1800으로 이렇게 줄여보고 요 1800 정도로 1800 조금 더 줄일게요. 1700으로 뭐 이렇게 줄이면 요 정도면 여백 요 정도 주시고 요쪽은 2칸 띄기 할게요. 글씨를 2칸 띄기 이렇게 해서 여기 2칸 띄기 이렇게 2칸 띄기 정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쁘게. 자, 이제 이쪽에 에어리어를 할 거니까 요 에어리어로 가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 해줘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한글로 요거 합니다. 한글로 미음 눌러요. 미음 한글로 리을 한글로 리을 누르세요. 한글로 리을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단위가 나와요. 한글로 리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단위가 나오는데 제곱미터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래서 제곱미터 세제곱 말고 제곱미터 찾아서 세제곱 말고 제곱미터 찾아서 넣어주시고 슬래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대문자 P 소문자 Y를 입력해 주세요. 대문자 P 소문자 Y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 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요거 적어주세요. 자, 이제 좀 수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87번 명령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7번 명령어 측정 명령어입니다. 요거는 디스트라서 DI예요. 요거는 뭐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88번 명령어인데 요거 안 써요. 한 번만 해볼 거예요. 면적 명령어입니다. 면적은 에어리어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에어리어를 치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측정 안 해요. 요거는 실무에서 안 쓰고 실무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명령어 있으니까. 갈게요. 자, 우선 DI는 수시로 할 거고 요 88번 명령어 나가도록 할게요. 88번. 자, 갑니다.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은 실 면적이에요. 자, 공급 면적은 여기 보시면 PS, EPS까지 모두 포함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면적. 전용 면적은 요거 뺀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선 공급 면적 한번 뽑아 볼게요. 준비됐어요? 자, 공급 면적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에어리어입니다. 자, 에어리어인데요. 됐어? 준비됐어? 자, 이거 명령어 할 거야. 자, 이거 못하면은 안 돼. 알겠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면적을 잴 건데 보세요. 자, 여기가 전체 면적이에요.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알겠죠? 갑시다. 자, 그리고 커맨드를 좀 봐주세요. 요 커맨드를 좀 봐주세요. 가겠습니다. 에어리어 명령어 입력합니다. AREA 에어리어 하여. 이거 못하면 안돼. 일 못한다. 자, 여기 갑니다. 자,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요 물음표 찍고 요 반대편 물음표 여기 크로스 라인 있죠? 요 크로스 라인 찍고 그러면 녹색이 생겨요. 그죠? 여기 찍어요. 여기 찍고 녹색이 생겨요.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찍어요. 엔터 누르면 요 밑에 보시면 에어리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리어 나오나요? 한 줄로 보이시는 분은 잡아서 늘려봐요. 이렇게 아래 말고 이렇게 잡아서 늘리면 여기서 밑에 보일 거예요. 에어리어 있죠? 됐죠? 요 에어리어 적겠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얘 모르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 알겠죠? 말 안 하면 안 된다. 자, 보겠습니다. 3978-0000.0000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네. 저처럼 나오죠? 좋아요. 이거 에어리어 명령어예요. 근데 이렇게 안 쓸 거고요. 자, 갑시다. 실무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사각형을 그려줘요. 그냥. 자, REC. 자, 스냅 잡으시다. 여기서 여기 대각선에서 반대편 대각선까지 따요. 땄죠? 그 다음에 얘를 밖으로 빼요. move. 이렇게 밖으로 조심히 빼. 아무데나 자꾸 빼지 말고. 그럼 요게 지금 공급 면적이에요. 뺐어? 왜 명령어 넣는 사람은 지금 뭐야? 알겠죠?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특성창 열고
자, H 엔터. 여기다 해치를 하나 넣어줘. 아무 해치나 하나 넣어줘. 넣었죠. 넣은 다음에 해치 아무거나 넣으시고 해치를 잡아. 해치를 잡으면 특성창에 지오메트리 밑에 에어리어라고 나와요. 요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에어리어로 따지 말고 그냥 요렇게 폴리라인이든 뭐든 이렇게 사각형이 아닐 테니 이렇게 각져 있거나 이렇게 외곽선을 딴 다음에 면적으로 그냥 뽑으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보면 39780000 소수점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맞아요? 요거까지 빼시고 자, 갑니다. 자, 여기에서 면적을 산출할 거예요. 면적 산출을 할 거예요.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수점 제외 6번째 점을 찍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해보겠습니다. 소수점을 제외해. 그 다음에 6번째 점을 찍어. 자, 6번째 점 찍을 거예요. 둘, 넷, 6번째 찍으면 얼마야? 면적이 얼마야? 39.78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일 못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설계하려면 면적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견적 뽑아야 되니까.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39.78 제곱미터예요. 알겠죠? 제곱미터고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소수점 한 줄짜리까지 나와 있는데 건축은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건축은 인테리어도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편의상 반올림하지만 우리는 건축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알겠죠? 소수점 둘째 자리 계산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공식적으로 39.78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등기부 등본 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면적 산출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평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요 평수를 계산할 거예요. 자, 평수는 py라고 합니다. 단위가 py예요. p.y예요. 얘가 평수예요. 평수예요. 좋습니다. 자, 요거 외우세요. 자, 한 평은 요거 반드시 외우세요. 한 평은 1.82 곱하기 1.82입니다. 1820 곱하기 1820이에요. 그래서 얘가 몇 제곱미터가 나오냐? 몇 제곱미터예요? 3.3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3.3 제곱미터가 한 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0평은 뭐예요? 10평. 10평은 몇이에요? 33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소수점은 제외할게요. 20평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66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30평은 몇이 나오는 거예요? 99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3인 가족 기준에 기본 이제 신혼부부 출발하거나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24평이죠? 뭐 4인 가족은 36평 뭐 그렇게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84제곱미터예요. 24평이 기본 84제곱미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 알겠죠? 좋습니다. 요 평수를 구해 보세요. 자, 그럼 평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론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도면을 그리면 뭐해?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분들은 되게 똑똑해. 여러분들 똑똑하게 돼. 숫자로 다 얘기하거든. 그게 머리 아파? 그럼 못해 이 일. 그걸 극복해야지. 이걸 뛰어넘어야지.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요. 견적 뽑으면 이제 1위 대가 같은 거 하면 머리가 쥐가 나거든. 근데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게 해줘.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되면은 못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알려주고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수 구해볼게요. 그러면 명령어를 좀 나갈 거예요. 명령어가 두 개인데 95번, 96번 95번, 96번 이건 쉬워요. 95번, 96번 이거 같이 묶어서 갈게요. 95번, 96번 명령어예요. 우선 95번 명령어 96번 명령어 할게요. 96번은 계산기인데 명령어가 컨트롤 몇 번이에요? 컨트롤 8번이에요. 96번 명령어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96번 명령어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96번 명령어예요.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8번 있어요. 컨트롤 8번을 하시면 요렇게 계산기가 하나 뜰 거예요. 뜨죠? 계산기가 뜨고요. 요거는 이런 거예요. 평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평수 구하는 방법. 평수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나누기 하는 방법이에요. 나누기 하는 방법 뭐예요? 한 평씩 나누면 요 전체 39.78에 3.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누기 방법. 나누기 방법은 3.3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나누기 방법. 그렇지만 요거는 어디서 쓰냐? 부동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에서는 요걸 쓰라 이거예요. 얘를 먼저 적을 걸. 건축에서는 곱하기로 해요. 곱하기 방법으로 합니다. 곱하기 방법으로 합니다. 건축에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 0.3025로 곱해요. 0.3025로 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축 인테리어니까 요걸로 해야 되겠죠?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쉽게 그냥 3.3도 알고 계시고 정밀하게 계산해. 약간 달라요. 계산이 소수점이 달라. 자, 그래서 요걸로 합니다. 요건 건축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걸로 할 거예요. 0.3025. 그래서 요 계산기 컨트롤 8번 여신 다음에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 0번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입력해 볼게요. 39.78 여기 숫자판에서 입력하세요. 39.78 곱하기 0.3025는 몇 평이에요? 몇 평 나와요? 다 읽어보세요. 예, 저도 적을게요. 12.8
0.03345 나오나요? 0.3345 나오죠. 네. 공식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보통 반올림해서 그냥 몇 평으로 나오거나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하거든요. 근데 건축에서는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건축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몇 평이죠? 12.03. 5를 넘으면 반올림 하시고 5를 넘지 않으면 절삭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12 PY 되겠죠? 12평 그냥 12평 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 요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요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5교시 할 거고 여기까지만 계산 잘하고 상황 봐서 식사 가시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알겠죠? 자, 요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하나 더 해볼게요. 명령 하나만 더 나가고 요거 제가 앞에서 안 구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 따는 것까지는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평수는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면적이랑. 자, 명령어 하나만 더 나갈게요. 요 명령어 컨트롤 8번 열어서 계산기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계산기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자주 쓰시는 분들 있죠. 얘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삽입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특성창에다가 요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에다 이렇게 삽입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계산기 항상 띄워놓고 계산하면서 삽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특성창 아래에다가 삽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저는 안 써요. 그만큼 많이 쓰진 않으니까 빼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95번 명령어네요, 이게. 95번 명령어가 계산기네요. 96번 명령어 좀 할게요. 96번 명령어는 커맨드에서 하는 거예요. 커맨드에서. 저는 요걸 많이 써요. 96번 명령어요. 96번 명령어 좀 확인해 주세요. 96번 명령어도 계산기인데 얘는 캐리라는 명령어인데 커맨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트나 공학용 계산기 빼고는 얘가 좀 편해요. 해볼게요. 요거 좀 빼서 요거 이제 한 줄로 줄여주셔도 되고요. 얘를 빼서 위로 삽입할게요. 저는 요 위에 있어요. 자, 캐리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CAL, cal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100 더하기 100 100 더하기 100이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였다가 사라질 거예요. 자, CAL 100 더하기 100이면 요렇게 요쪽에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100 더하기 100이 이렇게 나오죠? 커맨드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CAL 이번에는 100 빼기 50 하면 여기에 바로 50이라고 나올 거예요. 커맨드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얘를 써요. 계산기 띄워서 누르기 싫어서 그냥 명령어를 요거를 씁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CAL 100 곱하기 5 하시면 여기에 바로 500이라고 뜨요. 커맨드에 500이라고 뜨죠. 자, 마지막으로 나누기만 한번 해볼게요. CAL 100 나누기 5는 여기 20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명령어, 계산기 명령어가 두 개거든요. 컨트롤 8번, cal 요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세요. 좋아요.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 중심선 기준으로 딸 거고 각실을 좀 면적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프린트물 사이즈가 좀 틀려요. 요거는 안목으로 짰습니다. 안목으로. 그래서 평수가 좀 다르고 저희는 건축 중심으로 딸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4개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요거. 자, 집중. 자, 요거 따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냥 여기는 출입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딸 건데 여기는 현관이니까 어디까지만 딸 거냐면 여기요. 보세요. 자, 집중해요. 중심선 기준으로 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딸 거니까 요 중심선이 여기 바닥선을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봤어? 봤지? 맞지? 요로 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이 갑니다. 여기서부터 선이 갈게요. 자, 폴리라인으로 딸 거예요. 폴리라인으로. 자, PL 엔터. 자, 여기서 갑니다. 여기 건축 중심선으로 딸 거예요. 면적을.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에 있는 여러분들 면적은요, 안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실제 이 안쪽 면적으로. 알겠죠? 근데 지금 건축을 할 때 견적 산출은 중심선으로 해요. 아시겠죠? 그 중심선으로 할게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자기 프로젝트 할 때는 안목으로 할 거예요. 실제 사이즈로. 견적 뽑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이렇게 직교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중심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찍어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줌, 여기를 이렇게 남겨놔 주세요. 알겠죠? 자, 얘 그냥 뺄게요. 무브 하시고 이렇게 빼요. 여기 현관이에요. 여기 현관이에요. 됐죠? 저 여기 기준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심선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건축 중심으로. 자, 여기 가요. 자, 여기서부터 직교해서 여기 주방 쪽으로 가요. 자, 얘가 실수해서 잘못 잡을 일이 있을까? 없겠지? 잘 따요. 자, PL 여기서 갈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중심선 기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찍고 수직으로 올리신 다음에 여기까지 가요. 갔어요?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잴 거예요. PS 안 잰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찍고 중심선 따요. 벽 상관하지 말아요. 안목으로 안 하고 중심선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 교차되는 부분 찍고 이쪽 부분 찍고 여기도 찍어요. 여기 찍고 거실 부분까지 여기까지 돌아와요. 찍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빼요. 무브 요거 따신 거 폴리선으로 따신 거 이렇게 빼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거실, 리빙, 다이닝, 키친이에요. 자, 여기 베드룸도 다시 한번 그냥 사각형으로 해도 되는데 폴리선으로 따볼게요. PL 엔터. 자, 여기 땁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까지 따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얘도 무브로 폴리선으로 땁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침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EPS랑 PS 빼고 실제 욕실 사이즈 잴게요. 자, 중심선이에요. 벽 두께 상관없이 중심선 기준으로 땁니다. 자, PL 엔터. 자, 여기서 갑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아래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요거 이렇게 잘못 찍었으면 컨트롤 Z 하세요. 저처럼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엔터. 그 다음에 얘도 무브로 요렇게 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여기 각실에 면적이 나왔죠? 알겠죠? 요 면적이 나왔습니다. 요 면적이 나온 상태에서 이쪽에 각실의 면적과 평수를 구해주세요. 요 교재 틀려요. 프린트물 지금 보지 마시고 요걸로 땁니다. 지금 1시 2분인데 요거까지 하고요. 조금 더 해치 표시나 뭐 요런 것들 설명하고 거리감 표시하고 해야 되니까 5교시까지 좀 하고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스케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표시하고 식사 가실게요. 자, 요것도 제가 직접 구해보세요. 보고 이해 안 되면 얘가 맞아야 돼. 이거 좀 이거 해야 돼. 자, 우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보죠. 자, 각자 해보세요. 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라 이거야. 내 말은. 자, 여기다 해치 넣습니다. 아무 해치나 하나 때려주시고 해치를 잡아야 돼요. 해치를 잡으면 우선 현관은 2560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그 다음에 욕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H 엔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면 잡고 이쪽은 얼마 저랑 똑같이 나오는지 봐주세요. 4680000. 자, 그리고 요게 맞게 나오는지만 보고 가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LDK 거실 LDK는 자, 18760000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소수점 안 나오게 되도록 맞춰놨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이제 소수점 나오면 머리 아픈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침실은 1020000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공 하나가 더 있나?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소수점 제외 6번째 점 찍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소수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에다가 점 찍으면 돼요. 여기는 2.5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평도 안 되네요. 3.3이 한 평이니까 한 평도 안 돼요.
둘, 넷, 여섯 찍으면 여기는 4.68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둘, 넷, 여섯 번째 점 찍으면 LDK는 18.7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반올림 할 것도 없네요. 그죠? 자, 둘, 넷, 둘, 넷, 여섯 번째 찍으면 10.2 라고 써도 되고, 공 붙여도 되고, 요건 0이니까 없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2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평수도 구해보세요. 이쪽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저는 우선 출입구는 현관은 작네요. 2.5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욕실 말고 LDK는 18.7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은 10.202라고 해도 되고 10.2라고 하겠습니다. 0이니까 뭐 붙일 필요는, 그래 붙이는 데도 있고 떨어뜨려도 되고 뭐 상관없어. 욕실은 4.68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도 구해보세요. 캐리나 컨트롤 8번을 이용해서 평수도 구해보세요. 네. 자, 맞는지 비교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자, 컨트롤 8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 클릭해 주시고 2.56 곱하기 0.3025는 0.77 여기다 적겠습니다. 0.7744. 그러면 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0.77. 5가 넘지 않으니까 반올림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해보겠습니다. 4.68 곱하기 0.3025는 얼마예요? 잠깐만요. 자, 안 적었네. 4.68 곱하기 0.3025는 1.4157입니다. 얘도 소수점 둘째 자리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반올림 해야죠. 그래서 1.42. 5가 7을 올리면 6이고 6이니까 반올림하면 2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18.76 곱하기 0.3025는 얼마예요? 5.6749. 그래서 얘를 여기 9를 반올림하면 5죠? 5를 반올림하면 8이죠? 그래서 요거 값은 얼마예요? 5.68입니다. 5.68. 왜냐면 9가 반올림돼서 5고 5가 반올림돼서 8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 곱하기 0.3025는 여기 적겠습니다. 3.0855입니다. 3.08555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5니까 여기 반올림하면 6이고 6이 반올림 되니까 9고 그래서
3.09가 되겠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0.99 평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거실은 5.68 평, 5.68평이 되겠습니다. 침실은 3평 정도, 3평 정도 되겠습니다. 3.09. 그 다음에 바스룸은 1.42. 1.4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작성이 끝나셨으면 오른쪽에 조심히 갖다가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도 굵기 좀 줄게요. 여기도 굵기 좀 줄게요. 살짝만. 자, REC 여기다가 사각형 대각선으로 붙여주시고, 얘 잡고 PE 위드스 20 정도만 줄까요? 20 정도 굵기 줄게요. 살짝 굵기 줄게요. 20 정도 굵기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 바꿔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서 여기 표 제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주시고 컨트롤 1번 여셔서, 자, 이쪽에 백그라운드 필이 있죠? 여기 얼라인먼트 밑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필 있죠? 이 백그라운드 필을 눌러주시고 셀렉트로 가신 다음에 이 8번 옆에 보시면 9번 컬러 있죠? 밝은 그레이, 이 9번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9번 컬러, 9번이 여기 이렇게 밝은 그레이예요. 이 9번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이 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벽에 해치 넣고 이쪽에 단열재선 넣습니다. 여기는 넣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지 마세요. 도면 보세요. 도면 보시면서 빠진 부분 없는지 잘못된 부분 없는지 봐줍니다.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바닥 마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는 이쪽입니다. LDK랑 침실까지가 원목 마루입니다. 원목 마루는 돌미트를 쓸 거예요. 스케일은 20에서 30 정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치선은 0.00입니다. 그리고 8번 색입니다.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시면서 해치 넣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쪽에 넣겠습니다. H 엔터. 여기 돌미트 찾으세요. 돌미트. 스케일은 20에서 30 요정도 주겠습니다. 한 20 주니까 괜찮네요. 여기도 같이 찍습니다. 그 다음에 셋 오리인을 어디다 해주시냐면, 셋 오리인을 이쪽에 현관 있죠? 현관에서부터 깔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현관부터 찍어서 쌓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20 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뒤로 보내주세요. DR 백 해서 뒤로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가장 멀리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타일 만들어 볼게요. 타일은 유저 디파인드,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쓸 거고, 이쪽은 200입니다 여러분. 이쪽은 200이었고요 여기 욕실 타일은 300이었습니다 자, 요거 타일 만들게요. H 엔터. 여기 위에 패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유저 디파인드가 나옵니다. 유저 디파인드 선택해 주시고, 여기가 일자선으로 바뀌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에 프로퍼티즈를 체크해 주시고, 프로퍼티즈를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여기 더블이 있습니다. 요 더블 체크해 주시고 200이라고 할게요. 200mm 하신 다음에 이쪽에 찍으면 얘가 20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 오리인 해주시고 이쪽에 맞춰서 깔게요. 여기요. 지금 이쪽이 시작점이었으니까 이쪽도 시작점에 맞춰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300 타일입니다. 그래서 H 엔터. 이쪽에 200을 30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안쪽까지 같이 넣어서 찍어주는 상태니까 넣어주시고, 셋 올인. 여기 입구부터 쌓겠습니다. 여기 입구 모서리부터 쌓을게요. 이런 식으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잘 넣어주시면 아까 꺼졌던 중심선 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온 해서 중심선까지 켜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출력을 할 건데, 출력상에 이런 거리감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감, 양감이라고 합니다. 거리감, 양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가 몇 번이에요? 블루는 5번 색입니다. 블루는 5번 색입니다. 요 5번 색을 블랙이 아니라 8번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색을 마찬가지로 블랙이 아니라 얘 또한 8번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거리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자, 이제 센터 잘 맞춰 주셨으면 이제 얘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P 눌러서 여기서 DWG2 PDF 선택해 주시고, 자, ISO 풀 전체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 윈도우에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스냅 잡고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센터 잡아 주신 다음에
얘 스케일은 40이니까 피트 페이퍼 체크 해제해주고 1대 40이라고 바꿔줍니다. 이쪽에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시고 이쪽에 퀄리티는 커스텀으로 바꿔서 300 dpi로 올려주시고 아래쪽에 랜드스케이프를 체크해서 가로 페이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쪽에 블랙으로 되게 진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도 거의 블랙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9번 색을 블랙이 아니라 9번 색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9번 쓰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건축 도면이 아니라서 흑백으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블랙으로 바꿀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ESC 키 누르고 여기 양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플루트 마법사 체크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건축 도면을 출력하다 보니까 1번을 레드로 바꿔놨어요. 요거를 다시 블랙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을 체크하신 다음에 요 5번이 지금 블랙이죠? 요 블랙을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 셀렉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에 인덱스 컬러를 요 8번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벽 색깔을 중그레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블루를 8번 색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요 5번을 8번 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농도로 이번에 조절하지 마시고 요 색깔로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서도 요 8번이 블랙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가장 멀리 있으니까 얘도 8번 색으로 바꿔주세요. 요 바닥색도 8번을 8번 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9번 색을 9번으로 바꿔주세요. 9번 색을 블랙을 셀렉트 컬러 하신 다음에 인덱스 컬러를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가장 마지막 쪽에 9번이 있죠? 요 9번을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누르신 다음에 프리뷰 하시면 거리감이 확실히 나게 되고 여기도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로 보이면서 훨씬 더 디테일이 좋아집니다. 알겠죠? 저는 요거를 좀 다시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OP 컬러가 지금 제가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색깔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세요. 창문선도 하늘색으로, 여기도 하늘색으로 모두 맞춰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도 노란색으로 맞춰주시고 굵기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맞췄어요. 지금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색깔을 맞춰주시고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잘 될 겁니다. 굵게. 그 다음에 ESC 키 눌러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요쪽에다가 PDF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지금 벽도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런 것도 보세요.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런 게 보이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뒤쪽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해주시면, 보세요. 여기가 흐리다 보니까 확실히 바닥이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생기죠? 눈을 흐리게 뜨고 보시면 가구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거리감을 잘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가구와 여기가 거리감이 확실히 잘 나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잘 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작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SCK 가까이서 볼까요? 요거 지금 이거 아니죠? 요거이셨죠? 블랙으로 잡으시면서 다시 보시면 나오는 솔리드가 아니에요. 이 솔리드가 지금 9번, 8번색이 맞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양감이 잘